진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 수평적 진보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것으로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적 진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0에서 1로 진보하는 0 to 1을 말하고요.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를 한 거고요. 오늘날 수직적 진보는 새로운 기술로 모험을 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입니다. 대규모가 아니라 왜 소규모인가?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소규모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해두고 싶군요.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선 카피는 수월해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료제적 계급 조직은 행동이 굼뜰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단단히 맞물려 있기에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관리하기에 주력하게 되죠. 변비에 걸린 것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 일이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만 내보내는 편이 승진에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조직의 반대편 극단에 위치한 외톨이형은 어떨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외톨이형 천재는 예술이나 문학의 고전을 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산업 하나를 통째로 일굴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과학 분야에선 영국의 왕립학회, 비즈니스계에서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8인의 배신자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모두 미션 의식에 충실한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집단을 대규모 조직과 외톨이형 천재 사이에서 한마디로 다시 정의해보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온전히 동의하고 있는 최대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창업자를 고르는 일은 결혼과도 비슷합니다. 창업자 간의 충돌은 이혼만큼이나 지저분해집니다. 제 뼈아픈 실패담이기도 한데 저는 2명의 공동 창업자로 시작된 스타트업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창업 동호회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슬롯 머신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잭팟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오래도록 지속되기는 힘든 관계였죠. 두 사람의 회사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전 투자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할 때 창업자들과 초기 멤버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기술적 능력이나 서로 보완적인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멤버들이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협업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0 to 1, 0에서 1이 되길 꿈꾸나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나요? 기억하세요. 변화의 혁신은 작은 집단에서 발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초기 멤버들은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서로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조직은 힘없는 조직에 불과합니다. 창업은 주사위 던지기나 마찬가지입니다.